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육 문제. 이택수 대표는 자녀가 둘째가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네. 그러면 대입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겠네요. 네네. 다만 지금 이건 이제 중학교 3학년들 얘기라서 네네. 그렇긴 합니다만 정시 수시 어떤 걸 더? 저는 정시를 좀 더. 네. 이유는? 뭐 최근에 이 정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 다녔을 때의 이 제도가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학력고사? 네네. 네. 학력고사. 저는 수능. 네네. 젊으시군요. 아슬아슬하게 수능. 자, 오늘 우리 여론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연결할 곳이 있습니다. 지금 8시 22분이죠. 8시 30분에 북으로 가는 이산가족 버스가 출발합니다. 네. 그 현장에 우리 기자가 나가 있거든요. 현장 분위기 잠깐 느끼고 갈까요, 이 대표님? 네, 좋습니다. 유선희 기자 나와 계세요. 예, 저는 지금 속초 하나 리조트에 나와 있습니다. 예, 30분에 버스 떠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산 가족들은 기대와 설렘 속에 혈육을 만나기를 고대하며 밤잠을 설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예. 우리 측 방문단 89명은 동행 가족과 함께 오전 6시 30분부터 아침 식사를 시작했는데요. 조금 전인 8시 10분에 모두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요? 아침 식사를 일찍 마친 가족들은 8시 전부터 옷을 차려입고 1층 로비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모두 식사를 마치고 출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방문단 대부분은 고령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건강상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 지금 쭉 버스 타려고 계시는 분들 혹은 버스 타신 분들 얼굴을 봤잖아요, 유 기자. 예. 표정들이 어때요? 네, 모두 아직 상기된 표정이 역력하고요. 예. 또 모두 들뜬 표정, 또 설레임을 가득 안고 가는 표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인터뷰는 불가능하죠? 네, 지금은 거의 다 탑승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야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계시던데 그 무엇들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선물들은 거의 그 각종 의료품을 비롯해서 여름옷, 또 겨울옷, 치약, 칫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성을 담은 선물에서도 그동안 얼마나 가족들을 그리워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버스가 이제 8시 반에 7분 후면 출발을 하고 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이후의 일정은 앞으로 이들을 태운 버스는 조금 뒤인 이제 8시 반에 숙소를 떠나서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출입 심사를 받습니다. 이후 12시 30분쯤 행사가 열리는 금강산 온정각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오후 3시 단체 상봉을 통해서 68여 년 만에 꿈에 그리던 가족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예, 유선희 기자 취재 잘 해주시고요. 우리 이산 가족들 정말 건강하게 가족들 잘 만나고 좋은 추억들 만들어서 돌아오시기를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속초 하나 리조트에서 CBS 뉴스 유선희였습니다. 예, 유선희 기자. 5분 남았어요, 이택수 대표. 네, 저는 빨리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버스 떠나기 5분 남았다고요. 저는 제 방송에 5분 남았어요. 예, 여론 시간도 많이 흘러가긴 했습니다. 네. 오늘 스페셜 조사부터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사실은 여름에 참 더운 여름 우리가 보냈는데. 무진장 더웠죠. 이제는 좀 선선한 바람 불잖아요. 네. 사실은 아무리 더워도 시간 지나면 여름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더위는 마무리가 되는데 아직 마무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곳 있습니다. 네. 드루킹 특검.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날. 그렇습니다. 연장 신청을 하면 대통령이 승인을 하면 1회 정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1회 30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30일 연장이 30일 더 연장 가능한데 연장 신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오늘 특검이 회의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승인을 할지 말지는 또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저희가 금요일에 조사를 해봤죠.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17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6,984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7.2%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5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이른바 드루킹 특검이 2달 동안의 수사
수사기한을 마치는 가운데 수사기한 연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 드루킹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는 측과 네. 하지 말자 마무리하자는 측이 지금 정치권에서도 대립이 상당하잖아요. 네. 양쪽의 주장의 근거는 뭐예요? 일단 특검 연장을 하자는 쪽.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뭐 주로 보수 야당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네, 그러니까 진술에 의한 수사를 중심으로 했는데 물증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과정에서 진술이 또 몇 번 번복이 되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30일간의 더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보수 야당의 주장입니다. 예.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특검이 그동안에 밝혀낸 게 별로 없다. 물증도 드러나지 않았고 또 영장이 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 수사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연장해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정치 특검이다 오히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특검이다. 20일 준비 기간에 60일 조사하면은 조사할 만큼 했는데 구속영장 기각된 거 봐라. 네. 결국 별거 못 건진 거 아니냐. 그렇죠. 더해도 별 수 없을 거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논리가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네. 청취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사기간이 충분했으므로 연장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아직 더 밝혀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연장에 찬성한다는 의견 두 부분이 팽팽하게 나타났는데요. 오차 범위 내에서 특검 수사 연장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45.5%로 소폭 높았고요. 연장해야 된다가 45.5.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41.3%. 41.3%.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그러니까 8.8%포인트까지는 오차 범위 내인데 예. 지금 뭐 대략 4%포인트가량 차이가 나서 소폭이지만 수사 연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이 금요일 날 밤이었거든요. 밤이죠. 토요일 날 이제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영장 기각 전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조사를 했다면 오차 범위 내지만 또 반대 의견이 높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팽팽한 이런 여론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 조사라는 걸 좀 참고는 하시고 네. 어쨌든 연장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합니다. 네. 예. 어떤 분들이 많이 응답했나요? 역시 이 이념 또는 지정당별로 확연하게 갈려서 나타났는데요. 한국당 지지층이 특검 연장 찬성이 81.8%, 바른미래당이 69.2%로 압도적이었고요. 예. 무당층도 59.7%로 과반이 특검 연장에 찬성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은 60.8%가 반대했고요. 정의당 지지층도 66.6%가 반대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노회찬 전 의원을 잃었기 때문에 더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특검 연장 찬성 62.6%, 중도층 50.9%가 찬성. 반면에 진보층은 58.1%가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청취자 김상훈님, 김은실님은 연장 찬성, 이형중님 연장 찬성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이석재님 연장 불필요합니다. 이미숙님 불필요하다. 오히려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라는 의견은 이거는 정민호님 의견이군요.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자도 좀 팽팽해요. 네네. 결국 여론조사 역시 팽팽으로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또 수십억 원을 들여서 댓글 조작을 했다. 이런 드루킹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도 약간의 미묘한 또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팽팽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례 조사로 넘어갈 텐데요. 네. 대통령 지지도 조사. 사실은 김경수 지사의 이 특검,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대통령 지지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 초중반까지는 계속 2주째 내리막을 보였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 소식 화요일 날 있었고요. 또 월요일 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그 역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월요일 날은 58.1%였다가 화요일 날은 55.6%까지 빠졌고 또 목요일 날은 또 한국의 GDP 순위 한 계단 하락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영장 청구 소식도 후속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에 54.1%까지 주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요. 다만 금요일 날은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 소식이 있었고 또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소식. 근데 이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예. 금요일 날은 57.1%까지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집계는 56.3%로 지난주 대비 1.8%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지금 항상 이택수 대표가 네.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수치 그것보다도 추세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추세를 좀 쭉 읽어보겠습니다. 61.1, 63.2, 58.1 그리고 이번 주 56.3. 네. 이게 지금 추세입니다. 예, 한 달간의 추세. 그래요. 결국은 경제 문제. 어제 뭐 당정청이 긴급 회의를 했을 정도로 고용 문제, 경제 문제가 안 좋은 게 대통령 지지도 크게는 지금 하락세로 가게 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그래요. 당 지지율까지 할 시간이 있나 모르겠네요. 당 지지율은 짧게 읊고 갈까요? 네, 민주당 지지율도 역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39.6%로 30%대를 기록하면서 예. 그 집권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한국당은 0.7%포인트 오른 19.9%, 주중에 20%도 살짝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정의당은 지금 2주 연속 주춤한 상황입니다. 13.3%, 13.3. 바른미래당이 7.3%로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랐네요. 네, 1.8%포인트 올라서 예.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예. 민주평화당은 2.4%, 무당층은 15.8%로 0.8%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이번 조사는 광복절을 제외한 8월 13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8,46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007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예.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